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음식물을 먹는 방법과 각 나라의 대표 음식 또는 대표 술, 그 술의 알코올 도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를 일명 한마디로 수식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권과 힌두교권, 그다음에 동서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이 손으로 먹는 방법, 즉 수식의 방법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은 인간이 음식물을 먹는 방법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수식은 무시할 게 아니라 음식의 온도를 체온으로 먼저 느끼고 먹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가장 인체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프랑스에서는 음식의 온도가 70도가 넘어가면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이 너무 차가워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온도를 손으로 먼저 느끼고 어, 섭취를 하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저로 먹는 문화인데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전체 인구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은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양이 약간 다르죠. 중국은 사기를 전통적으로 사용했고 일본은 나무, 쇠 수저를 사용한 것은 즉 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이 수저를 사용한 것은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 마찬가지로 젓가락도 일본은 짧고 나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수저와 마찬가지로 철로 되어 있죠. 그죠? 중국은 플라스틱이나 사기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약간의 전통적인 그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이 문화인데요. 일명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17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정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유럽을 포함해서 러시아, 아메리카 등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나라들의 대표 음식을 한두 개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대표 음식 딱 한 개만 뽑아라. 뭐니 뭐니 해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표 음식은 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요리 김치죠. 그 다음에 기타 대표 음식은 우리나라를 잘 알 수 있는 떡이라든지 불고기, 비빔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나라 일본은 대표적인 게 스시입니다. 스시. 그 유럽에 가보면 이 마트나 편의점에도 이 스시 도시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으며 그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 노부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그 요리장이 미국의 뉴욕에서 이 연예인들과 이게 친해지면서 식당을 크게 오픈을 해가지고 이 스시를 세계화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국위를 선양했던 사례가 있듯이 일본의 대표적인 첫 번째 음식은 스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이 스시는 로우, 즉 익히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거며 이 색다르고 또 이 신선함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소화도 잘 되고 이런 면에서
그들의 입맛을 공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바나 사시미, 우에보시 이런 것들이 기타 대표 음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중국 12억 인국 이 중국의 대표 음식을 뭐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우리가 베이징 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북경 오리. 상당히 고단가죠. 북경 오리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열을 기울여야 되죠. 수일간이나 이 오리를 이 훈제를 하고 요리를 해서 바삭바삭한 이 오리의 껍질부터 해가지고 이 육즙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살까지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두에 비슷한 이 교자라든지 마파, 두부 이러한 것들이 기타 대표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국도 음식 문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태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똠양꿍. 이 똠양꿍의 특징은 이 레몬 글라스, 레몬의 향을 가미시켜서 시원하고 얼큰한 맛을 가미한 이 똠양꿍 요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솜탕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베트남은 뭐니 뭐니 포화 쌀국수죠.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요리 그 레스토랑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베트남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립한 첫 번째 대표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쌀국수입니다. 이 포가 이게 이 쌀이라는 뜻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짜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식이 물론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파리를 상징하는 에스카고 달팽이인데요. 파리의 달팽이 요리는 정착한 지가 400년 전부터인데 그 파리의 그 도시가 정착된 지가 200년 전에 그 도시를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도시를 계획할 때 이 에스카고의 모양을 달팽이의 모양을 본따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세도 이 프랑스는 이 달팽이 요리에 얼마나 그 애착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대표 음식은 이제 거의 간이라고 불리우는 이 푸아그라라든지 바게트 빵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영국은 이제 피시앤칩 이제 영국은 해안가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프랑스와는 달리 이제 등한시 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그 훌륭한 요리가 많이 있습니다. 해안가의 그 껍질에 탈 환화를 하는 어린 개들을 잡아서 이제 밀가루를 묻혀서 살짝 튀겨놓은 바삭바삭한 이 피시앤칩인데요. 생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맛이 있죠. 튀김 요리는 뭐 다 맛있죠. 피시앤칩이 호텔 요리에 반드시 나오는 이 피시앤칩이고 로스트 비프도 이제 영국의 그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 독일 하면 소세지 생각나죠? 소세지고,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해서 독일 김치, 뭐, 독일 김치라고 하는 사우어크라우트하고 같이 나오는 이 소세지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이 소세지가 독일의 대표 음식이고요. 독일하면 또 맥주 아니겠습니까? 맥주가 기타 대표 음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 하게 되면 알프스 이제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높은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게 치즈를 녹여서 먹는 이 스위스 치즈 퐁듀가 있죠, 그죠? 기름에 적시거나 튀겨서 먹는 요리인데 굉장히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팔문산 치즈라든지 에멘탈 치즈, 이 고산지대에서 이 정착한 이 카우 치즈, 즉 소로 만든 이 치즈가 이 세계적인 지금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탈리아는 피자죠, 피자. 이탈리아 하면 뭐 대명사가 피자니까 피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파게티, 이제 파스타는 이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이제 반죽을 우리가 도우를 지금 파스타라고 하고 파스타의 그 한 종류죠. 생긴
건데 이 길다란 면 이게 이제 스파게티죠. 이게 이제 기타 대표 음식으로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하게 되면은 이제 쌀로 만든 닭고기 요리 빠에야 일명 그 빠일라라고도 하는데 스페인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음식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한국 사람도 좋아합니다. 빠일라, 빠에야가 있고 사프란 향을 가미해서 약간 노랗게 그 쌀이 물들여서 나오는 요리죠. 그다음에는 이제 스페인 하게 되면은 스페인의 국민주 쉐리 와인이죠. 쉐리 와인은 이 주정 광화를 해서 일반 이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11.5도에서 한 13도 정도 되는데 이 스페인의 그 쉐리 와인은 이제 약간 알코올 도수가 13도 이상 이제 주정을 약간 강화한 그런 요리죠. 로제색이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 그 아페리티프나 디저트 와인으로 먹는 쉐리 와인이죠. 그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 하면 커리죠, 커리. 예, 이 원래 인도의 그 커리는 이제 그 종주국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프랑스하고도 맞먹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 케이준이라고 하는 섬으로 이주를 해서 그 이제 커리 각종 향신료에 있는 커리를 가지고 이제 인도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인도의 대표적인 첫 번째 음식은 이제 커리, 카레라고 하죠. 이 카레는 일본 말인데 이제 퀴리, 커리이죠. 그다음에 이제 난이라든지 주식으로 먹는 빵, 그 밀가루 반죽, 그다음에 차바티, 그다음에 달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터키 형제의 나라 터키인데요. 터키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20여 명의 구호단을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터키 하게 되면 케밥이죠, 케밥. 케밥은 꼭 그 돼지나 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라든지 각종 요리, 정체 모르는 각종 요리를 이제 계속 눌리거나 숙성시켜서 이제 직화에 구워 먹는 그 세계적인 요리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란, 그다음에 아메리카는 이제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핫도그가 이제 그 아메리카 그 요리의 대표적인 요리라고 할 수 있고요. 햄버거죠, 햄버거. 유럽은 그 햄버거가 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이 고급스럽게 요리를 이제 대우받는 느낌의 요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함부르크 지방에서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서 이제 미국에 이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밥 먹을 곳도 없고 워낙 미국의 땅이 크고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편하게 빵과 이제 고기를 다져서 스테이크 형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요리법이 정착한 게 미국이죠. 그래서 그 함부르크라고 하는 이 항구에 냉장고가 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그 개발한 연도가 지금부터 25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250년 전에는 냉장고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함부르크의 그 큰 항구의 배에 그 상한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좀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생각한 끝에 그 고기를 잘게 다지고 돼지와 그 소고기 등을 각종 잡고기를 집어넣고 마늘과 양파, 찹들을 넣어서 이제 스테이크 형식으로 이렇게 그 말아서 구워서 이제 그 햄버거 그 빵, 번에다가 구운 번에다가 끼워서 먹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맛을 배고팠을 때 그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그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음식을 이제 그 음식의 향수에 못 이겨서 미국에 정착한 다음에도 이 햄버거의 음식을 그 만들게 됨으로써 정착한 요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인데요, 멕시코. 멕시코 하면 따꼬죠, 따꼬. 멕시코의 주식이 뭡니까? 전 시간에도 배웠듯이 옥수수가 그 주식이죠. 옥수수로 만든 이제 그 전식으로 만들어서 기름에 살짝 튀긴 이 따꼬 요리죠. 그다음에 또띠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옥수수로 만든 요리고. 아르헨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잘 많이 모르고 있지만 마테 차가 음료도 우리나라에 시판되고 있는데 마테라고 하는
그 향료인데 이 차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하고 아르헨티나는 또 용설란 즉 선인장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라서 술도 그거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사도라고 하는 요리도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브라질의 그 페이조아다, 러시아의 크바스 이러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 대표적인 술과 알코올 도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술은 각 나라 고유의 그 민족의 대표적인 술이 굉장히 많겠지만 딱 한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물론 알코올 도수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알코올 도수 표준 알코올 도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술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 소주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주. 이 소주는 그 몽고에서 유래됐죠. 몽고가 우리나라를 그 지배하면서 고려시대 고려 말이죠. 지배하면서 이제 그 제주와 그 안동의 병참 기지를 만들었는데 안동에서 정착함으로써 이제 술을 빚어서 먹다 보니까 안동의 안동 소주가 유명하죠. 그래서 소주의 쌀을 증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술의 원천은 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있는 술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막걸리다. 막걸리 알코올 도수는 물론 물을 타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의 표준 알코올 도수는 10도이다. 우리가 술을 접할 때 이 알코올 도수를 알고 먹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 그 취기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술을 접할 때는 이 알코올의 도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히 알고 먹어야 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이 사케죠, 사케. 우리나라 말로는 청주인데요. 청주. 술을 빚어서 막걸리를 빚어서 먼저 우러낸 청주를 걷어내고 밑에 그 남은 거를 막걸리를 만드는데 이 청주죠, 청주. 공유를 빚어서 만드는 이건 기본적인 표준 알코올 도수는 12도입니다. 중국은 이 고량주이죠. 고량주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 마오타이주인데 이 중국에 이제 여행 갔다가 오면 선물로 이 마오타이주를 다 한 병씩 사 오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면세로 사도 한 병당 10한 2-3만 원을 하는데 면세점에도 가짜 술이 굉장히 많대요. 마오타이주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가짜 술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고량주는 알코올 도수가 그 40도에서부터 뭐 90도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 알코올 도수는 40도입니다. 굉장히 독하고요. 이 소량으로 먹어도 금방 취기가 있습니다. 몽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주인데요. 이 소주의 알코올 표준 도수는 24도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20년, 15년 전만 해도 알코올이 그 진로가 21도, 22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석을 해서 물을 희석해서 지금 뭐 20도, 18도, 17도, 16도, 15도까지 지금 많이 줄고 있지만 표준 알코올 도수는 24도이다. 이탈리아는 뭐 프랑스가 이 얘기 들으면 뭐 서운하겠지만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의 알코올 도수는 표준 알코올 도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도에서 13도 정도가 유지되고요. 프랑스는 물론 포도주도 있지만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은 이 그 그 어 그 프랑스에 있는 샴파뉴 지방에만 에서 생산한 발포성 와인만을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프랑스에는 샴파니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샴페인이죠. 그래서 이제 발포성 와인을 전부 다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엄격히 그 브랜드가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샴파뉴 지방에서 생산하는 이 발포성 와인만을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와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 와인이죠. 12도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 하게 되면 이제 꼬냑인데요. 꼬냑이 이제 40도씨. 브랜드하고 이제 꼬냑하고 고량주하고 알코올 도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꼬냑은 특징이 이 포도주로 만든 술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프랑스가 워낙 그 대지가 넓고 이 포도를 재배하기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토질이 전부 다 토양이 그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질로 되기 때문에 물이 금방 빠지죠. 포도를 재배하기 굉장히 적합하다. 그래서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로 만든 술, 즉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이 꼬냑, 꼬냑의 술도 발달을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꼬냑도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샴페인은 우리나라 뭐 경기도 크기 정도 되고 이 꼬냑은 작아요. 면 단위나 이제 뭐 군 단위 작은 도시인데 교수님도 한번 갔다 왔는데 꼬냑은 방문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어서 깜짝 놀랍니다. 꼬냑이 그렇게 프랑스의 작은 그 마을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그 위스키죠, 위스키. 위스키 하면 스카치 위스키 아니겠습니까? 스카치 위스키. 그래서 스카치는 이제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인데 뭐 100년 전만 해도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근데 뭐 영국이 병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전통주 스카치 위스키인데 최소한 뭐 7년 정도 그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하면 맥주고요. 맥주는 사도죠, 사도. 포르투갈의 국민주 포트와인. 이것도 이제 포도주 레드와인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알코올 도수가 2도 높습니다. 그래서 주정을 강화한 거죠. 알코올 도수를 높인 거죠. 알코올을 탔다라는 얘기인데 포트와인은 이제 포르투갈의 국민주로서 약간 달콤합니다. 굉장히 달고 그래서 요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의 국민주이죠. 스페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쉐리 와인이죠. 쉐리 와인. 쉐리 와인은 이제 화이트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표준 도수는 12도이다. 그다음에 멕시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이게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선인장이 굉장히 많죠. 선인장으로 만든 용솔주 데킬라인데 데킬라는 여러분 그죠? 소금을 손등에 올려서 안주 삼아서 먹는 이 데킬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러시아하면 이 보드카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값싸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보드카가 많이 전 세계에서 그 알코올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이 러시아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보드카를 많이 마시는데 또 무조건 싼 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싼 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싼 보드카는 굉장히 몇십만 원 하는 보드카인데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의 그 대표적인 술과 알코올 도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 연구소 김광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